마기의 인천이라고 시작을 한 거죠. 마기의 인천이 인천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죠. 마기의 인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강원도의 많은 도시라든가 뭐 전남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 다 평화의 도시, 네. 자연의 도시 이렇잖아요. 네. 힐링의 도시. 뭐 웰빙의 도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느낌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맛있어요, 뭐 이런 느낌, 식당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이제 좀 해볼 만하지 않았냐, 대한민국에. 해보는 겁니다. 네. 마기의 인천을 재밌게, 네. 재밌는 차원에서. 네. 그래서 지금 마기의 인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시작을 한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견을 들이고 가서 나 이거 너희들 편견이 그런 식의 편견은 아니야 라고 보여주려는 거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인천이 범죄율이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가 팩트랑 선입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오명이다. 마게 그냥 쓸 거야. 그러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키가 자꾸 뚱뚱하잖아요. 누가 저를 돼지라고 놀리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저는 멍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너한테 멍청하다고 그러면 데미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마게 인천도 마찬가지죠. 이해가 확 되는데. 돼지라는 표현을 쓰면 그러니까 어제가 이해가 달라요. 네. 그래도 지금은 마계 대학을 시작했어요. 대학. 네. 이게 제 대학. 로고도 만드셨네요. 네. 이거죠.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한 문장으로 쓰면 이제 마계 대학은 실적인 로컬 비즈니스 학교입니다. 이거고요. 근데 이걸 결정적으로 시작한 게 뭐냐면 제 주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진짜 다 열심히 살아요. 네.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 네. 근데 뭐냐면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평범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냐면 이런 거죠. 네이버 보고 유튜브 보고 똑같은 책이 있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집에서 혼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게 불균형했지만 맞아요. 지금은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면 또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달리기 선수가 다 멤버를 뛸 때는 운동하시는 분들 한 명 쓰는 사람이 되게 유리한 거지만 다 운동하시는 이제 운동화는 그러니까 운동화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운동화는 이제 가치는 없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데이터라든가 그런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이제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네이버 보고 와서 근데 계속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이버 보고 유튜브 보고 책 보고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그런 줄알고 생각해요.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런 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길어지면 틀려지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도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양업을 6년 동안 해보니까 또 저희는 가능한 게 뭐냐면 저희는 우리 크루들이 다 교수가 될 수 있어요.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 노포 어른들도 다 있잖아요. 근데 모시고 올 수 있거든요. 다 교수 될 수 있죠. 저희는 공간이 20개가 넘게 있잖아요. 네. 다 캠퍼스인 거예요, 사실. 그렇네요. 노포 어른들도 있고, 노포 캠퍼스도 있고. 그러니까 마계 대학은 계양로만 가능한 얘기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해봤거든요. 근데 아주 재밌었죠. 그리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도 얻고. 신입생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육 수업을 했는데 보통 정육 수업 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정육 수업 하면은 선사시대 때는 고기를 얼마나 먹고 고기 소비량이 얼마고 미국이 어쩌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혼자 보라고 네이버에서 강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희는 칼 2자루씩 다 줬습니다. 잘라보라는 거죠. 실제로 해봐라. 고기는 결에 반대로 썰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결대로 썰어 먹은 적 있으세요? 없죠.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해요? 그렇네요.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고기를 두께를 몇 센치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더
더 두껍게 썰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얇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삼겹살도 국내산이 맛있고 뭐 외국산은 맛이 없대며. 다 같이 구워 먹으면 좋겠어요. 비교해봐서. 없잖아요. 중요한 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삼겹살이랑 돼지갈비랑 같은 부위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고깃집을 하는 친구, 여기 정육소 온 친구들은 정육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고깃집을 차리게 온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아래가 삼겹살이거든요. 이걸 뼈를 붙이면 찐갈비가 되는 거고, 풀을 뜨면 돼지갈비가 되는 거고, 살만 떼서 자르면 삼겹살이에요. 이건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건 고기의 구조거든요. 근데 요새 유행하는 게 뭐냐면 우대갈비 들어보셨죠? 네네. 그 다음에 참돼지 식당, 금돼지 식당. 네, 금돼지 식당. 토마호크 돈가스. 토마호크. 네, 이렇게 돈가스 뼈 달려 들리는 거. 맞아요.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고기의 구조를 아는 거예요. 고기의 구조를 알면 어떻게 해요? 해봐야죠. 그래야 직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했더니 자기들끼리 엄청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먹어봐. 이거 잘라보니까 어쨌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배우고 집에 와서 하겠죠.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마계대학은 창업학교에 가까운 건가요? 실질적인 로컬 비즈니스 학교죠. 로컬 비즈니스 창업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직관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식이나 이런 거는 저는 집에서 이제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알아서 습득하시고 직관을 경험해보고 또 그걸 실행해 봐서 내가 거기서 받는 피드백은 이런 학교에서 하고. 네. 왜냐면 그게 지금 중요한 시대인데 그걸 안 하니까 그렇죠. 같이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고 같이. 좋네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 TV 봤는데 옛날에 그 프로 뭐죠? 그 경영 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타리스트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10위권에 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심사에 물어봤어요. 기타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유튜브에서 배웠다고. 그럼 이제 유튜브에서 기타를 배웠는데 대한민국 10도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대인 거죠. 더 이상 기술은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지식은 분별력이 없다. 그렇다면 그런 거는 필요할 때 알아서 보는 거니까. 그럼 지금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직관, 내가 상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해보자고 만든 게 마계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겁니다. 저희 슬로건이죠. 로직 앤 매직. 네. 저는 매직이 강력하면 로직을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슬로건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직접 하니까 다시 하는 거 말할 수 있죠. 제가 믿음이라고 쓴 거예요. 네이버 사례 책만 말하는 사람은 지루하다.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효율적, 편리함, 객관적 다수결은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와 직관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직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과 틀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분은 안 오시면 돼요. 이제 생각이 같다면 함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최근에 마디인천 페스티벌도 만들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겁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지금 이게 한 20개 정도 됐는데 상인들은 상인의 공간을 비우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크루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은 더 수익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뭐라고 할까? 신뢰 자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돼 있는 거죠. 노포 어른들도 저희 때문에 여러 가지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하면 이제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6년 만에 엄청난 신뢰를 얻으셨네요. 6년 만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긴 기간이 짧은 기간도 아니지만 긴 기간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40개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더 잘하고 있으면 20개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거리에서 60개 공간에서 60개가 아차가 벌어지면 충분히 페스티벌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제 계양로 프로젝트는 마계 인천으로 가서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들이면 포스터거든요. 이게 저희 포스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포스터가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하나 얌전한 버전이고 하나는 좀 센 버전. 저게 센 버전이죠. 근데 제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얌전한 버전을 다 선택하는 거. 그때 좀 제가 많이 걱정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얌전한 거 다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포스터 이미지가 제일 대한민국에 바로미터가 뭘까?
라고 고민했더니 앨범 자켓이더라고요. 그래서 앨범 자켓을 1위부터 20위까지 딱 본 거죠. 네. 이건 뭐예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를린 뒷골목에 있을 것 같은 그렇죠. 팔자 중심에. 네. 그래서 혼자 보고 웃었어요. 아, 그래 사람들이 선택한 거구나. 사람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익숙했던 거예요. 그렇죠. 또 근데- 트렌디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마게인천 페스티벌을 만들 때 트렌디하고 따라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희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면 포스터는 저는 자료용이고 역사용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홍보용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저희 정체성 두려운 자상을 했고 그래서 만든 게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랬어요. 참 불친절하다고. 네. 장소도 없죠. 시간도 없죠. 그다음에 주체도 없대요. 주체도 없잖아요. 주체 없죠. 주간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QR만 딱 있는.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은 안 와도 된다고. 진짜 관심 있는 사람만 오라고. 그러면 이거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만 와도 된다는 거죠. 약간의 노력을 더해라. 아니, 좀더 뭐 정보를 그렇죠. 얻으려면. 그러니까 굳이 안 와도 된다는 거죠. 네. 재밌게 할 사람들만 와서 네. 뭐 재밌게 놀자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이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다 좋았는데 포스터가 다음에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희는 친절할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 친절이라는 것도 굳이 좋은 표현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불친절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저를 경계하는 거는 뭐냐면 멋있어지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 이런 거 하고 마게 인천도 하고 개항로부터 하면 되게 멋있어지고 싶은 마음 되게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누르는 게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거 준비하신 분이 인천 맥주 대표님이에요. 박지훈 대표님이라고 둘이 같이 준비했는데, 근데 이거 할 때 둘이 통화를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되게 멋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랬죠. 형, 우리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 이거 아니지 않을까?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원점 빼고 돌아간 거야. 그래서 다시 둘이 얘기한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진짜. 그래서 나이가 또래니까 뭐 했는 줄 아세요? 뭐였어요? 저 헤드라이너가 신해철이었어요. 신해철. 신해철? 네. 네. 저는 신해철 좋아하거든요. 네. 무한궤도 때, 네. 고스테이션. 네. 나이 어른 됐을 때는 또 100분 토론 가서 빡빡 질러주고. 네. 저희 우상 같은 우상? 동네 형?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해철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술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자 그런 거죠. 저희가 40년 된 다방을 빌려서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을 DJ로 시켜서 네. 신해철 노래만 틀은 거예요. 계속 네.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 또래들 와서 막 떼창하고 막 춤추고 막 울고 막 저와 손잡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마웠다고 놀게 해줘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뭐냐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싫어하는 사람도. 근데 저희는 저희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저희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페스티벌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또 무대 내면 저희가 그 불륜들이 가는 술집 있잖아요. 네. 그래서 드럼 박자 맞추는 데 가는데 그거 빌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노래자랑도 했죠. 6시 내자랑, 마개 노래자랑. 그래서 사람들 해서 노래자랑해서 정말 막 상금도 주고. 끝나고 나서 이제 성수동에 있는 DJ 친구들 내려와서 불륜에서 내서 거기서 DJ 놓고 재밌잖아요. 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식으로 이것 말고 더 많아요. 한 5개의 공간에서 하루 동안 벌어진 거고. 그렇게 많게 페스티벌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페스티벌이랑은 완전 다르죠. 그렇네요. 근데 진짜 뭐 기존의 페스티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페스티벌인데 진짜 페스티벌의 본질은 잘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일상을 끊어버리셨네요. 고객들한테 일상을 끊고 페스티벌에 흠뻑 젖었다가 다시 가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진짜 페스티벌을 하신 거예요. 네. 저랑 인천मे주 대표님이랑 저기 계시는 양윤정 팀장님이랑 셋이 모여서 딱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 때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만 하자. 멋있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만 하자. 그래서 우리는 흔한 뭐라 그러죠? 찌라시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 그러죠? 리플렛? 없었어요. 그럼 뭐로 홍보를 하죠? 인스타로만? 인스타로. 야. 왜냐하면 잘 안 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맞아요. 인터넷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삭제.
필요 없어. 작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자. 그리고 우리랑 생각이 같다면 재밌게 놀겠지. 다행히 다들 뭐 중학교 2학년 처음 놀았어요. 엄청 재밌게.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 오더니 을지로에서 한번 하자고. 그런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아 이게 또 터치가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질입니다.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다들 신나게. 저는 이제 좀 제 생각이거든요. 방금 아는 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멋있는 분이시죠. 네. 그 저는 네.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과도기라는 말. 네. 이제 과도기라는 말 좀 안 쓰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과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도 과도기라고. 네. 고등학교 때도 과도기. 네. 대학교 때도 과도기. 어른 때도 과도기. 또 과도기래요. 맨날 과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계속 과도기인 거잖아요. 근데 과도기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그러려고요. 그냥 판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세상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효율성, 합리적, 편리함, 객관적, 다수결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 참 같잖아요. 참. 참과 거짓이 있으면 참. 옳고 그름이 있으면 옳음. 같다. 흑과 백이 있으면 백이잖아요. 네. 저는 이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 저는 2023년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이런 단어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다수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멋있는 나라라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매력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수결로 많이 하고 서로 합의를 많이 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모여서 오늘 저녁을 결정하면 모두 다 동등한 의견을 내고 모두 다 의견 존중해야 되는 거죠. 봐요. 그러면 짜장면이지 않을까요? 짜장면이 나쁜 게 아니라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다수결이 옛날에는 왜 중요했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도 혼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다수결이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거를라도 행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누구나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다수결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면피 같아요. 면피. 다수결로 한 거잖아. 그렇지. 다 의견 물어보고 한 거잖아. 너네들 왜 합의한 거잖아. 면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다수결과 지금의 다수결은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객관적이란 말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객관적으로 하자는 말은 뭐냐면 객관적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그 객관적으로 하면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재밌을 수 있을까요? 다 이해는 하지만 멋있지는 않는 거네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되게 제가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다 맞았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안 맞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이분들이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다 맞는 말, 이거 편리함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 편리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영화 다운받을 때 1시간 걸릴 때 2배로 빠른 30분이잖아요. 그렇죠. 15분. 옛날에 근데 우리 막 이제는 막 10초 만에 받았잖아요. 네. 그럼 5초까지 빨라지면 편리한 건가요, 이제? 그게 그거지 뭐. 더 이상 편리한 필요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이제. 함재 효율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단어들이 이제 2023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2023년의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단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고. 네. 이런 거죠. 이거는 최근에 생각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생각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 때부터 저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시대가 뭐냐면 제가 꼬마였을 때는 엄마가 태권도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태권도 가르쳤던 이유가 뭐냐면 때리라고. 네. 맞지 말으라고. 근데 우리 옛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아빠도 때렸지, 엄마도 때렸지, 선생님도 때렸지, 동네 형도 때리지, 친구도 때리지, 또 서로 다 때렸잖아요. 네. 그거 괜찮은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는 놈이 병신인 거죠. 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그런 시대였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KS 마크를 했잖아요. 이거는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때 막 우리 소의 물맥이어서 호적발대 시대잖아요. 근데 그 국가가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시대가 대기업인 것 같아요. 이제는 삼성 거, LG 거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프랜차이즈를 가기 시작했죠. 네. 이때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야 오늘 음식 성공했어라는 말 많이 했어요. 뭐 음식 먹고 그 말은 뭐냐면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걸 하다 보니 대기업이고
네. 프랜차이즈를 물었던 거죠. 네. 그 다음이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예술가미 디자이너 시대. 네. 저는 큐레이션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예술가들이라든가 디자이너 분들이 대기업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테이스트를 갖고 취향을 갖고 있는데 그 취향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되게 많죠. 전국적으로. 맞아요. 저는 지겹죠. 진짜. 저는 취향을 모아놓은 거는 그러니까 취향을 모아놓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취향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 취향을 보면서 자기 취향 결정할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는 배경 지식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된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큐레이션의 시대도 지겨워요. 네. 예술가들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폐해가 뭐냐면 어떤 카페 가보면은 어떤 디자이너 분이 만들어준 거죠. 큐레이션을 쫙 해서. 네. 근데 운영자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네. 운영자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미니멀리즘이 깨끗한 카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운영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그렇죠. 그건 누구의 잘못이죠?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 가보면은 되게 별거 아닌 공간인데 따뜻한 공간이 있거든요. 기분 좋은 공간. 그렇죠. 근데 그런 공간들을 가만히 보면 네. 주인장의 것들이 나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되게 유치하지만 좋은 공간. 그런 게 저는 이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다음 시대가 덕질의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저게 요새 제 키워드인 겁니다. 덕질의 시대. 이런 분들인 거죠. 네. 저 이번에 그 싸이 흠뻑쇼에 갔다 왔어요. 지인이 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근데 그때 많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싸이가 77년생입니다. 네. 근데 싸이는 지금 23년 데뷔한 지 23년 됐는데 23년 동안 20대들한테 인기가 좋잖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싸이 노래를 그 다음 잘 들어봤거든요. 네.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자기 뭐 하겠다, 네. 뭐 한다, 뭐 하자. 네. 그러니까 싸이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은 매년 태어나는 거죠. 싸이가 하는 덕질, 싸이의 라이프 스타일, 싸이가 생각하는 생각과 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싸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덕질로 살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죠.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싸이한테 왜 물을 많이 쓰냐는 둥. 싸이 콘서트가 시끄럽대. 그럼 콘서트가 시끄럽지. 그럼 콘서트가 조용합니까? 그러니까 싫다는 거죠. 또 대표적인 사람이 노홍철 아닐까 싶거든요. 79년생입니다. 네. 아직도 형 갖고 아직도 지금 빠니보틀이랑 놀잖아요. 네. 신선하잖아요. 네. 노홍철 이분도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난 나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계획대로 되고 있어.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지금도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본능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되게 특별한 능력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버라이어티 쇼를 보면은 현재가 보이거든요. 가끔씩. 네. 근데 요새 가만히 TV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기안84, 네. 노홍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네. 빠니보트 이런 사람들. 그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느낌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TV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미 시작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제는 큐레이션 시대를 끝났다. 이제 덕질의 시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누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도 끝. 유튜브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시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취향이고 덕질을 하잖아요. 네. 내 덕질이 이제는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람이니까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서핑하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부족이 만들어지고. 이제 뭐 공주 같은 곳에 가면은 이제 권호상 대표님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조용해요. 네. 근데 거기는 그거 취향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가고 있죠. 그거 취향. 공주가 조용한 사람 뭐가 있나요? 공주? 재민천이 그러고. 그렇죠. 거기에. 저는 거기 가면 일하기가 싫어요.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호상 대표님의 가장 큰 고민은 네. 계속 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민천이요? 계속 서점만 생긴대요. 술집 이런 건 안 생기고 그런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이 논스라고 하는데 이분이 국기원에 모여 살고 있는 200명이 네. 여기는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재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사는 국기원? 국기원에 강남 강남. 국기원에? 스타트업을 꿈꾸니까 강남에 살아야죠. 네. 스타트업을 꿈꾸는데 경북에 사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재편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시대다. 저는. 근데 이 부족이 뭘 갖고 있냐면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뽕마였을 때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살려면 내가 하기 싫어도 10명 중에 8명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야 내가 돈을 벌죠. 그렇죠. 내 평판도 내 주변 평판인 거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잘해야 내 평판이 좋아질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다 연결됐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9대1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구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1%만 좋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고 인포메이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어만 할 줄 전 세계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방송에 나가려면 6시 내고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인스타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능력이 좋으면 더 할 수도 있죠. 영어가 가능하다면 전 세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식도 경기가 무너졌고 정보도 경기가 무너졌고 속도도 무너진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과거에 원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지식을 독점하고 글이라는 것도 그랬고 네. 책이라는 것도 그랬고 네. 종교가 독점했고 정치 독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편해진 거잖아요. 네. 그 여기서 또 우리 뭘 해야 되는 거죠? 새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족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한민국은 안 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더 제 마음대로, 더 제 스타일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마지막 장표인가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문화 레지스탕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멋있어지는 말인 것 같아서 잠깐 멈췄다가 오늘 굉장히 특별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대표님한테 물론 대표님이 지금 쭉 브리핑을 해주신 것들이 대표님의 사업 영역이지만 이건 누가 보면 로컬 비즈니스 영역이고 누가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회사의 개념이고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많은 일들을 하셨을 때 결국 관이라는 조직이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떤 식의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관하고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 본 적이 없으세요? 해본 적 있죠. 최근에 이제 그 종기부랑에서 어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뭐라 그러지? 관에서 주도를 했고 잘 안 됐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유퀴즈 보셨나요? 유퀴즈에서 그 JYP랑 방시혁 네. 의장님 나오셨잖아요. 네. 방시혁 의장님 말하는 것 중에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댄스곡을 너무 신나가지고 만든대요. 그래서 막 만들어서 댄스 가수 들려주면 댄스 가수들 안 신나한대요. 방시혁 의장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러니까 뭐냐면 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관이 기획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관이 뭔가 재밌게 하려고 하잖아요. 재미가 없죠. 그럼 관은 플레이어들이 네네. 열심히 뛰어들 수 있게 네네. 만들어주고 판을 짜주고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관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플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이젠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계획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규모가 작은 사람이잖아요. 국가는 계획을 세우겠죠. 국가는 당연히 국가는. 근데 이제 옛날에 모든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살았어야 됐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정부도 빠르고 모두 빠르기 때문에 저 정도의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계획이 필요 없어요.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빠르게 기획을 세워야 되고. 근데 국가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가 자꾸 기획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슬슬 국가도 아는 것 같아요. 네. 관도. 그럼요. 네, 많이 변했죠. 네. 많이 변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뭐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역 관리 회사라고 본인이 불리는 거에 대해서 나 들어보니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역 관리 회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역에는 그러니까 저는 좀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때 되게 저 사이드 콘서트가 저한테 엄청난 역할이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쭉 생각은 하고 살았는데 결정한 게 전화랬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을 설득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아예. 그래서 저는 어떤 거냐면 제 생각에는 마게이션 페스티벌도 그렇고 마게이션도 그렇잖아요. 네.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할 거예요. 지역에서 그럼 저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겠죠. 네네.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른 지역 관리에서 만들어줄 거고 그럼 그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설득하면 우리는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비슷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성향상 제가 제 성향을 생각해봐도 저는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저는 이상주의자고요. 네네. 근데 이상주의자들이 보면은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죠. 네네. 근데 저는 이 포지셔닝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판단 저는 이상적 이상주의자. 이상적 이성주의자. 아니면은 이타적 선동적 개인주의자. 그런 사람 같아요 저는. 저는 이게 좋아요. 저랑 잘 맞고. 근데 그게 지역 관리랑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단 내가 재밌고. 네. 내가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네네. 내가 재밌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도 재밌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지역 관리가 잘 맞잖아요. 그 매력을 만들어내고 싶고요. 남을 따라하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같이 잘 되면 재밌고요. 네네. 그게 지역 관리 회사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 굉장히 짧게 오늘은 짧게 할게요라고 해놓고 또 오늘 엄청 길게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저희 얼마나 했나요? 1시간 4분. 1시간 4분. 아주 오늘 인사이트가 오랜만에 새로운 형태의 인사이트를 좀 받은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뜻깊었고, 근데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역시 저도 약간 멋있는 척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런 지역 회사에 대한 이야기, 본인이 지역 회사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즐겁고 재미있자고 시작한 일이 어떤 나라에서 내지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오늘 아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잘 정리를 한번 해봐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